네, 국가의 어른이신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의 단연 이슈는 검수완박입니다. 이자들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니까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한다. 네. 검수완박법이다. 이게 지금 좀 불확실하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는 검사가 수사 주체, 기소권과 수사지휘권, 수사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네. 근데 헌법 개정하지 않고 하위 법률인 형사소송법 등을 손질해가고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박탈하려고 하는데 네.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검사는 이제 고소고발 받는 사건은 물론이고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해야 된다. 인지수사할 수 있는 거죠. 인지수사지. 네. 그게 권리조항이 아니고 의무조항입니다. 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그럼 어떤 기준이냐? 풍문, 네. 언론에 보도되는 거, 예. 그다음에 익명으로 제보되는 거, 예. 이런 것 중에서 이거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수사에 착수해야 돼. 해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중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예. 그렇게 해서 기소하고 이게 이제 검사의 본전의 권리로서 헌법이 하위 법률이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위임돼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민주당이 기도하는 것은 그 형사소송법을 예. 헌법은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예. 형사소송법에 그 조항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에 해야 된다. 이 조항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네. 없애버리면 검사는 기소권만 갖게 된다. 네. 그럼 수사권은 현재 유령기관인 공수처가 상고 이상 공직자의 수사권을 지금 갖고 있고 저건 헌법상 위반되는 유령기관입니다. 예. 그다음에는 이제 경찰이죠. 경찰. 일반 경찰과 사법 경찰, 네. 뭐 세관이라든지 네. 이런 사법 경찰이 많이 현재는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공직자는 검사가 4급, 경찰은 4급 이하, 예. 그리고 중대범죄 6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가지고 경제, 부패, 방위산업, 선거, 그다음에 대형 참사 등 6개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물론 기소권도 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마저 그러니까 박탈하는 거죠.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아주 없애버리면 6대 범죄 수사도 못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검찰청에는 검사들이 인지사건도 못하고 네.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를 못하는 거지. 고소고발 사건 이런 거 전부 이게 사법경찰관에게 맡겨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은 기소만 하게 돼요. 뭘 기소하느냐. 사법경찰관, 경찰에서 넘겨온 경찰에서 판단해가 이건 기소거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넘기는 것만. 네.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기소거리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경찰이 봉해버립니다. 뭉개버리면 할 수 없는 지금 거고. 봉해버려요. 예. 여기에 이 신청을 했을 때 이게 검찰에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 없이 검찰에 사건이 안 넘어간.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가령 오늘 아침에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대통령이 서명해서 발효가 된 게 오늘 아침 발효됐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6대 범죄 사건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걸 미결인 채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기도하는 것은 일단 검사의 수사권부터 박탈하고 형사소송법조항을 지금 개정해서 수사 박탈부터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앞으로 수사할 것은 못하지만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나 묻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같은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네. 공중에 떠 어디를 갈지. 그러면 윤석열이 취임을 하면은 그거를 다시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뭐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시해도 소용이 없는 게 형사소송법 5법에 검사 수사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니 경찰을 통해서 그러면 경찰은 수사할 수 경찰에도 6대 범죄 수사 외에는 또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아야 완전히 뭐 그러니까 완전히 공중에 떴어요. 완전히 공중에 뜨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민주당이 이수진 의원인가 네. 공중에 뜬 것을 어디다가 붙들어 매가지고 수사를 전담시키느냐. 네. 요거를 중대범죄수사청, 네. 미국 FBI 같은 걸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은 그 법을 이 발의를 안 하고 있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그걸 어디다 귀속시키느냐. 그게. 그게 검찰이냐 경찰이냐 어디냐? 아니 법무장관이냐 무슨 어디냐 귀속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무장관이 아니 귀속시켜야죠.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 이 검찰청과 별개의 예. 그걸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매달려야 되느냐? 그 초안은 이렇게 됐대요. 법무장관에게 귀속되도록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을 꽂은 거구나.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까지 되니까 민주당이 내가 보기에 내부적으로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 미국 FBI처럼 하겠다 이러는데 미국 FBI는 법무부 장관 휘하야. 그렇죠. 미국은 연방 검찰총장과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겸하도록 돼 있어. 예. 어토니 제너럴이야. 네. 법무장관을 어토니 제너럴. Minister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 연방. 네. 그러니까 FBI는 그 위에 지휘를 받거든. 어딘가 지휘받는 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야 통제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통제가. 네. 그러니까 이처럼 이게 지금 이 상태는 그러니까 오리무중 멘붕 혼란 상태야. 빼앗는 것만 일단 빼앗자. 빼앗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을 지금 미처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걸 생각하면 이건 날강도 놈들이야. 날강도. 날강도네, 날강도. 우선 피해보자. 네. 5월 10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이재명, 문재인 권력 실세들을 향한 범죄를 없는 죄를 만들어가 씌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은 거다 이게. 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앞에서 스톱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뚜껑 닫아 놓은 걸 자동 개폐기처럼 열릴 수밖에 없다 이게요. 네. 그 열리면 자동적으로 검찰의 시스템에 따라서 이재명도 소환해서 부르고 전직 대통령 문재인도 소환해서 부르고 권력 실세들도 부르고 이 소환하게 생겼으니까 우선 이거를 모면하는 묘수가 일단 소환 안 해도 되게끔 검찰 수사권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네. 그 이런 날강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네. 그럼 이 법안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임기 중에 통과시켜서 발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통과는 됐는데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라고 하는 경우는 이 대통령이야. 네. 국회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하여 대통령이 14일 안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어. 그 대통령이 14일 동안에 공포하느냐 안 하느냐 재량권을 갖는 거예요. 네.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이렇게 판단해가 만일 위헌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다시 보내면 그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2 다시 의결할 수 있고 그래서 보내면 이건 대통령이 그냥 서명을 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5월 3일. 국무회의는 요식행위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포하기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방맹이 치는 거 요식행위고 네. 국무회의에서 방맹이 치는 그 다음 순간에 대통령이 공포에 서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당 의석이 172석이고 무소속으로 이게 나가 떨어져 있던 윤미향이 이래가 저거 우군을 합하면 179석이 돼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어떤 이제 작전을 펴는 거 하니까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신속 처리 법안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한다. 그냥 일사천리로 상정해요. 네. 그냥 뚝딱 해가 상정하면 야당이 국민의힘당이 막는 하나의 방법은 필리버스터. 네. 이사 방해 연설할 수 있는 게 그건 국회법에 정해져 있거든. 근데 요거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요거를 이게 중단시키는 방법은 3분의 2 이석이 찬동을 하면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만으로는 179석이야. 네. 정의당이 6석이 있어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정의당은 이
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법사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오더라도 이 검수완박, 그게 형사소법 개정안이죠. 네. 그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 법안이 필리버스터에 걸리다 보면 5월 10일을 넘길 수가 있거든. 네. 5월 10일. 그래야 그것이 근데 통과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켜야 되겠는데 5월 10일에서 일주일 전 5월 3일이 마지막 국무회의래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이니까 5월 3일 국무회의에 회부되도록 요 일정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 돌격을 하기 시작했다. 네. 그럼 여기 어디서 제일 걸리는가 하면 필리버스터에 걸리니까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5분의 3 이상 180석 이상이라 해야 되니까 이건 정의당의 협력은 불가능하게 어떻게 하느냐. 의장이 그냥 방망이 치는 거예요. 그렇죠. 박병수. 날치기 하는 거야. 날치기. 아유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필리버스터. 이거 다 알아들었으니까 망치 쳐버리고 그리고 가부 물으니까 그건 압도적으로 당선되지. 박병석도 그렇게 할 걸 같이 지금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의 필리버스터가 180석 이상으로 중단 방해받지 않을 것. 그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를 맡은 박병석 의장이나 김상희 민주당의 부의장이 이 양심상 이걸 통과시키기 어렵다 하고 미루거나 이걸 기대할 수 있는데 그거 지금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5월 3일 이제 국무회에 맞춰가지고 이 돌격부대 이거 헌정사상 처음인 애들입니다. 네. 이건 완전히 이게 쿠데타를 일단 날짜를 딱 정해놓고 며칠 날 우리 쿠데타 완성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쿠데타는 왜 비밀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5월 3일 날 이 쿠데타 완성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묻는데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5월 3일 그 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양해했느냐 첫째. 양해했느냐. 그래서 그 이걸 하고 나면 그러면 공포에 서명할 것이냐.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이 법이 통과돼 갖고 5월 3일 날 이제 국무회의에 회부돼 가지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순간이 왔다. 그리고 공포가 되면 가장 큰 이익을 받는 거는 이재명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일단 공중에 떠버렸으니까 대장동 수사가 다 중단되고 지금 그것이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하는지 기관도 없고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은 최고의 피해자고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나는 문재인이라고 봅니다. 아. 국무회의 의결을 했다. 이제 이 법안이 대통령 책상 위에 왔다. 조금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해갖고 그 국무회의는 뭐 국무총리가 대신 사회를 봐도 되는 거니까 자 이걸 놓고 내가 이걸 임기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서명하느냐 안 하느냐. 만고역적되지 만고역적. 그거 눈치 안 볼 놈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인합니다. 문재인은.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에게 모든 덤태기는 최종적으로 네. 문재인에게 덤탱이 쓰면서도 사인할 겁니다. 씌워지고 만다. 네. 문재인은 그러니까 사인할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쿠데타 완성일을 5월 3일에 맞춰 놓고 적어도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이나 그러니까 공모가 있다고 봐야죠. 공모.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밀고 와라 5월 3일까지. 네. 그럼 국무회의 해서 이결하겠다. 국무회의 이결을 요식 행위니까 그럼 내가 사인하겠다. 요걸 사전에 지금 네. 묵인했다 그러면 그거 공모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묵인 안 했다 그러면 국민 앞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친여단체가 다 들고 일러가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우당인 정의당까지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고 내부에도 반대 목소리가 있잖아요. 27살 먹은 여성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그것도 윤호중 처음엔 반대하다가 지금은 박지현인가 뭐 예. 공개적으로 반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서명을 한다. 만고역적되지. 아유 그 사람은요 그런 거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야.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하겠죠. 고민을 하겠지만요. 겁이 많거든. 겁이 많은데 이래가 어찌 될 것인가.
근데 겁이 많으니까 대깨문들을 겁을 낼 거예요. 걔네들이 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그 대깨문들한테 욕먹기 시작하면 자기는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대깨문들 그다음에 민주당에 기대려고 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195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당시 자유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을 해가 국회 본회의장이 당시 야당이 이게 농성을 하고 쉽게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뭔가 하면 언론 통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58년 12월 24일이 그 시점이 59년 지나고 60년 한 달 3개월 뒤 3.15 선거가 있는 걸 1년 3개월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갖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독소 조항을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넣었어요. 그 야당이 농성하니까 자유당이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부천에 있는 경찰학교에 무술경찰관들 200명을 이게 국회 경위복을 입혀가지고 이틀 사흘 국회 직원으로 임시로 채용한 걸 해가지고 그것을 24일 날 오후에 국회 본회장에 투입해갖고 약 50명의 야당 의원들을 끌어냈어요. 그 과정에서 김상돈, 그 뒤에 서울시장 됐던 김상돈 의원이 이 장파열도 이렇게 개 패듯이 이제 끌어내가지고 그래 자유당 혼자 뚝딱 한 거. 그거는 나는 오히려 당당하다고 생각해. 자, 우리가 이런 거 하는데 왜 야당이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끌어냈다. 이게 오히려 당당하다고. 근데 이게 이런 꼼수를 부려가지고 말이죠. 필리버스터 방해도 그런 식으로 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게 공포할 날짜를 정해놓고 이 일관 작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국회입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뭐 그거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렇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얘네들은 계속 저질러 왔는데 자 문제는 그거를 이제 지금 변호사님 지적한 대로 그거를 안 윤석열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꽂은 거는 검사들더러 야 한동훈이 인사권 가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면 니들 알아서 해. 수사 안 한 놈들 다 자천시키고 수사한 놈들은 영전시킬 거야 하는 사인을 주어서 지금 묻어놓은 거를 뭐 필리버스터고 뭐고 가기 전에 그냥 이재명 소환, 이재명 압수수색 그냥 송철호 사건 지금 막 터뜨릴 수는 없는 겁니까? 검사들이? 그런 용기 있는 검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한동훈 지명자가 오늘 법무장관으로 임명장을 받는다 하면 아니 사인이 올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오늘 받는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제 처음 쿠데타 시도하는 요 시점이니까 예. 빨리 이재명도 부르고 문재인도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5월 10일부터 법무장관 이제 임명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5월 10일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5월 10일자로 되더라도 법무장관은 5월 10일에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5월 3일 날 이거 아니 공개에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게 아니라 한동훈이 오기로 기정사실화돼 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반대를 해도 윤석열은 무조건 한동훈을 밀을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은 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한동훈한테 잘리기 전에 윤석열한테 잘리기 전에 공적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공적은 가짜가 아니라 명분 있는 공적이다. 죄 있는 놈 처벌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뚜껑 덮어놨던 거 내가 뚜껑 열어서 소환 뭐 막 박살 압수수색 막 들어가서 해서 내 공적을 세워서 이런 의인 있는 검사 한 명 안 나오느냐 이거죠. 제가 이 대표가 지금 열을 올리는데 예, 지금 열을 올립니다. 내가 이런 놈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내가 예. 빈것이 웃은 것은 예. 이 방송에서 지난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 김호수 지금 당장 이재명 불러 조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 지금 그리고 5월 3일 날 검찰 수사가 완전 박탈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이전에 불러가 구속해야지. 예. 그리고 그 일당들 중에 지금 급히 이미 수사가 다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되지요. 예.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이 고검장 회의, 지검장 회의 해가지고 우리는 검수완박 반대한다 이럴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수사하면 되는데. 우리 그냥 그거 왜 합니까? 우리는 박탈 당할 때까지 우리 임무를 다한다. 그러고 그럼 수사하면 국민 박수를 받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김호수가 그 비겁한 놈이에요. 비겁한 놈. 배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배짱이 아니라 비겁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면담 신청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할 필요 뭐 있어요, 그거. 대통령 면담 신청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러니까요. 만나줄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들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그 법무장관이 지명됐다는 이 사실만으로 검찰이 2심 전심으로 술렁일 수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이 그게 안 하다고 했다 이게. 근데 그 한 명이 안 나올까요? 지금 수사 맡고 있는 검사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검사가 혼자 할 수가 없지.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검사단이나 차장 검사가 움직여야지요. 그 밑에 실무 검사가 한 대여섯 명 된다면 그 사람들이 작당해갖고 위에다가 우리가 이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재명한테 전화해가 오라고 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돌려놓으시죠. 그러나 이게 예. 검찰의 그 위계상 말이지 네. 이게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기 말에 가까우고 5월 10일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 북새통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검사들이. 그러니까 김호수가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문 대통령이 면담 신청하고 국회에 가서 무슨 뭐 읍소하고 이게 아니라 그 후배 검사들한테 나는 검찰총장직을 내려놔도 좋으니까 권력층 묶어놨던 거 다 법대로 수사하라. 한동수고 뭐고 관련 없이 다 하라. 이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4월 15일이니까 네. 4월 말까지 15일이 남았고 그럼요. 5월 3일까지 18일이 남았거든. 네. 이재명 조사에서 구속하고도 충분한 시간이야. 네. 그게. 그래 버리면 되는 거지. 김호수가 오히려 시간 끌기 헐리우드 액션 쓰는 거 아니냐 이거죠. 김호수가 비겁하게.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게 김호수가. 그러니까 예.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너절부리한 그 헐리우드 액션 하지 말고 수사 지휘하면 명령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8일 동안에 구속할 놈들 다 구속하고 압수수색할 거 압수수색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는 역사의 저 의인도 되지만 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요직에 발탁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검찰총장 계속 할 수도 있지. 그럼요. 계속 할 수 있는데. 임기 내년까지니까. 왜 그러니까요. 예, 예. 왜 그 길을 선택 안 하고 이상한 헐리우드 액션만 하냐 이거죠. 자, 지금 이게 모든 게 비관적 견해를 가지고 5월 3일 날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되고 현재 수사하고 있는 거 네. 이것도 공정에 뜨게 된다. 그럼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네, 언제까지 오래 계속될 수가 없지. 예. 오래 계속될 수가 없지. 예. 어딘가 기관이 만들어질 것이다 예. 이거야. 그렇게 되면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 지휘 아래에 있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초안 중에는 이수진 의원 안에는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그 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청 요거는 덩그렇게 있는 이거는 기소만 하고 딴 데 만들어진 거는 수사만 하는데 그 수사의 지휘권을 법무장관이 가지면 그게 그거에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 만세 부르지만 다음 순간에 이거 우리가 허디를 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특검법이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예. 상설특검법. 그게 한 번도 발동 안 됐는데 박근혜 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박근혜 때 그 발동을 시키려고 하다가 안 된 것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을 발동시키려고 하니까 그 상설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해야 돼. 예. 그 자기를 수사할 사람은 자기가 지명하게 되니까 예. 그게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정치적 상황이니까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죠. 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런데 상설특검법은 지금 상설이야. 상설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게 국회가 과반수 의결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상설특검에 회부 돌려야 되겠다 하는 경우 그다음에 법무장관 혼자서 법무장관이 이러이러한 사안은 상설특검을 임명해야 되겠다. 요거를 국회에 통보하면 국회가 두 명을 법관 유자격자 2명을 추천하고.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요. 예. 그럼 대통령이 임명해야 돼. 네. 이거는 법무장관이 사인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안 예를 들면 대장동 게이트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등등 이거는 이게 뭐
이게 공중에 지금 떠갖고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사건이고 또 어디 무슨 수사체가 만들어졌다 그 믿을 수 없으니 이거 상설특검법에서 특검을 임명하고 이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국회에 보내면 국회가 2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야 합의지만은 가령 일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거는 윤 대통령 시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월 10일 예, 되면.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임명을 한다 이거야. 그게. 근데 2명 국회 추천이 저쪽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다수당이니까. 그게 다 인원 안 하고 일방적으로 저편 두부를 한다든지 하면 아이, 쟤네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아유, 쟤네들은 양심이고 무슨 명분이고 없는 애들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걸 이제 법 해석상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이거 중립성이 없다. 퇴짜하면 새로 해야 돼. 새로. 아, 새로. 아, 그렇지. 아, 새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하는 그 상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천심이 움직이는 것이지. 예. 그럼 국회를 포위해야지. 예. 그게 민주당 당사를 포위해야지. 너 이놈들 말이야. 예. 방매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너가 2년 전에 말이지 4.15 선거 때 그렇게 국회의원 됐다 그래. 선거라는 건 대통령. 이건 국회의원은 지방선거는 어느 하루에 여론조사 아니요. 그렇죠. 2년 전 4월 15일에 여론조사 무슨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너가 마음대로 천신과 민심을 거슬려가 그렇게 하면 그래 민심 구태타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 친구들이 생각하면 지금 소름이 끼칠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윤호중이나 박홍근이나 원내대표 얘들 법률가들이 아니거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당사자 같으면 겁이 나가지고 아 이거 하지 말자고 할 거라고. 국민에게 회곤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이 민심을 얻을 수 있지. 그렇죠. 예. 그게. 예.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으로 진행을 법률적 검토를 자세히 해보고 아 이거 우리에게는 절대 이익될 일이 앞으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회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지켜봐야 되겠는데 예. 일부 그런 설도 있어요. 이거 회군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회군할 놈들이 아닙니다. 아, 죽기 살기로 저거 밀어붙이는데요. 어차피 죽을 거 잭하고 죽겠다고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죽을 걸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가 아니고 아주 죽어버리지. 예. 아주 죽어. 짓밟아 버려야지. 근데 뒷일은 아주 민심이. 뒷일을 그렇게 잘 당장 급하니까 애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대표 제가 그 한동훈 네.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장을 지명했다는 뉴스를 듣고 내가 네. 어쩐지 아십니까? 네. 혼자서 깔깔 웃었다고. 예. 야 이게 세상의 일이 이렇게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조선조 숙종 시절에 환국을 4번 했습니다. 환국. 예. 환국을 4번 했죠. 예. 이게 당파 싸움 하다가 명분에 걸리면 이쪽이 하면 이쪽이 완전히 귀 안 가서 패망해 버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또 환국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현왕후 전에 있잖아요. 인현왕후가 네.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게 그렇지. 다 환국이었거든. 이게 한동훈이 지금 이 시점에 스타입니다. 한동훈 한국이네요. 한동훈 법무장관 이 지명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점에 어제 그저께부터 최고의 스타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깨갱하는 것은 내가 비율을 넉넉하게 잡으면 40%는 깨갱할 거예요. 뭐 이런 놈을 시키느냐겠지만 60% 이상은 시원하다고 나는 생각하라고 와요. 그게. 또 중간층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게 시비거리 제공하나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한동훈 검사를 스타로 만든 것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조국, 추미애거든. 네. 그중에서 이 핵심적 분량으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계속 징계 처분하고 업무 정지하고 쥐어박아 쫓아냄으로써 검찰총장 될 때까지 대통령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 꿈을 갖게 해가 대통령 만드는 1등 공신이 추미애죠. 추미애, 조국, 문재인인데 박범계, 예. 이게 한동훈을 스타로 만든 것은 추미애, 박범계 박범계. 예. 4번을 좌철 시켰어. 예. 참 내가 그걸 보고 한동훈이 저 친구라 해서 미안한데 내 막내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저 장인이 나하고 동창이야. 아, 예. 대학에 한 2년 후배고 그것도 검사를 했어요. 대검 검사까지 했는데 예. 그래서 야 한동훈이 제가 사표 내고 나오는 거 아이가. 저게 미국의 로스쿨까지 수료해갖고 미국 변호사 면허까지 있어요. 네. 그 나와도 어디 취업하면 뭐 빵빵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게.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사법연수원 지금 학생도 없습니다. 예. 그 건물만 있는데 그 부부장이 출근해가 아니, 아마 감옥이지 뭐. 신문만 보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쳐받고 중간에 정재웅인가 하는 서울지검 부장검사한테 폭행까지 당했잖아요. 폭행까지 다. 정진웅. 예. 아, 저걸 참아내는구나. 나 같으면 도저히 분해서 말이야. 그냥 불만을 쏟아내고 사표 낼 만한데 그래 뭔가를 참고 기다리는구나. 이래 그걸 추미애 박범계가 그렇게 야박하게 말이야. 뭐 법무연수원도 수원에 있고 또 뭐 더 멀리 떨어진 곳도 있다 그래요. 예. 그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그 떠다가 내리 박아버리고. 아니, 귀향이죠, 귀향. 귀향이죠. 그래서 부산 고검장 보냈다가 연수원에 보냈다가 또 어디 보냈다가 또 2년 사이에 네 번을 그다음에 채널A 사건이란 건 예. 지금도 어제도 말이야. 채널A 사건 여전히 피의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니까 무지막지 여러 않는데. 친여단체가 고발을 해놓으니까 그중에 한 가닥만 인지해가지고 벌써 1년 반 전에 이건 사건이 안 된다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고를 올리는데 이성윤이가 쥐고 앉았고 김오수가 쥐고 앉았고 그러면서 박범계도 하는 소리가 이거를 재수사를 또 이번에도 명령하려고 하다가 걸려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막 또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지 추미애는 이랬습니다. 채널A 사건 증거가 넘치고 넘친다. 이렇게 키워놨어. 그러면 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검수 완박법이 통과된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상설특검법밖에 없지. 네. 상설특검법 그렇죠. 예. 운영할 방법밖에 없고 본인이 법무장관 되기 전에 지금 이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미적거리가 통과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거야. 법무장관이 앉아서 법대로 하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누구누구를 조절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지명받은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무서운 검사다. 여기에 걸리면 죽는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몰란다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핵심들이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한동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됐으니 이걸 아니, 변호사님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야구, 예. 저는 야구 롯데 평생 롯데 팬이. 팬이시죠? 네? 롯데 팬. 롯데 팬. 팬이시잖아요. 왜 이유는 이대호 때문에. 예,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롯데니까 제가 롯데 예를 들을게요. 최동원이가 진짜 잘 나갈 때, 잘 나갔지. 나오면 이길 때, 그때 감독이 최동원이가 어저께 등판했는데도 오늘 도저히 나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근데도 한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야 동원아 몸 풀어라. 그럼 더가웃에서 몸만 풀잖아요. 그러면 상대 팀이 해태가 좁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저거 나오면 우린 저 또 졌네. 아유 저게 몸 풀고 있네 저거. 그러면 이게 얼어요. 긴장해서 몸 푸는 모습만 봐도 저게 오늘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도 마찬가지로 해태에서는 선동열이가 몸만 풀으면 다 상대팀이 얼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동훈이 지명에 쫄아가지고 지금 민주당 애들이랑 이거 난리 난 건데 검사들도 그 한동훈 지명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곧 어차피 올 텐데 내가 잘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귀향이다. 잘 보이면 수사하면 나는 성공이다. 그러면 수사하는 저 부장검사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기대를 한번 걸어보는데요. 그러니까 5월 3일 이전에 예, 이전에. 나오려고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휴일이라도 수사에 착수해야지. 그렇죠. 이재명 소환해야지. 이재명 그냥 소환하면 됩니다. 그럼요. 소환해갖고 문답하고 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기각되면 다시 보완해가 해가 구속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예.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를 사법연수원 껍데기 부원장을 법무장관에 지명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화들짝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그 한동훈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게요. 어? 한동훈이가 5월 10일 법무장관이 됐을 때는 이미 건수안보 법안 너희들 계획대로 하면 다 통과됐을 때 아니냐 이 말이야. 그 다음을 지켜보시죠. 한동훈이가 큰 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상설 지금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상설 특검으로 제대로 하든지 뭔가를 제대로 하든지 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검찰의 수사권 6대 범죄 수사하고 현재 수사하는 게 공정에 떠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법무장관 된 한동훈이가 법무 상황이니까 네. 무슨 가름을 할 것이고 거기 또 국회에서 한 붙을 수도 있지. 네. 민주당은 무슨 FBI 같은 걸 만들고 이게 법무장관 휘하에 속하지 않게 이상한 걸 또 만들고 이게 그런 게 축적이 되면 민주당은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는 그렇죠. 거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네, 이거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쉽게 되네요.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